저희 세대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면 급진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네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존의 미디어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쌓아왔던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 수어 이름으로는 보라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쌓아왔던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분들이 이길보라를 이어서 그럼 나도 한번 말해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씨앗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당신을 이어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코다라는 말은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CODA로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녀 중에 90%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청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통역하는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수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세상의 것과는 굉장히 늘 달랐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의 1차 언어는 수화 언어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는 수화 언어로 옹알이를 하고 부모님께 수어를 배우고 세상을 청각보다는 조금 더 시각 언어의 감각으로 이 세상을 만나왔는데 이 청인 중심의 세상 혹은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들을 발견하면서 이건 왜 이렇지? 나는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하겠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귀머거리라고 부르고 벙어리라고 부를까? 다른 것인데 왜 그것들이 나쁜 것이 되고 혹은 하등한 것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엄마 아빠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에서 이어 말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엄마가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덥고 막 힘들고 짜증나니까 엄마를 쫓아가지 않고 멀리서 엄마를 지켜봤는데 엄마가 그 태국 과일 가게 아주머니랑 너무 잘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과일들을 하나씩 다 먹어보면서 맛있다, 달다, 쓰다 이런 거를 얼굴 표정이랑 바디랭귀지로 너무 적확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저 두 사람은 영어로도 소통할 수 없고 태국어로도 소통할 수 없고 한국어로도 소통할 수 없는데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소통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우리 엄마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엄마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청인들에게 어떻게 즐겁게 새롭게 말할 것인가는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당신을 이어 말하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엄마일 수도 있고 제 앞서 간 어떤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장애학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제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어 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자기의 위치성이 굉장히 선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다라는 정체성, 여성이라는 정체성,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만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나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고유한 존재이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세상이 다채롭고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너는 나랑 다르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작업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언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지, 제가 왜 이렇게 평소에 다른 생각과 혹은 다른 행동들을 하는지를 사실은 제가 코다라는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혹은 제가 다른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화하고 선언하는 일을 제가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선언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선언을 하고 누군가는 그 뒤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선언하는 사람들 옆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획일화된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저의 정체성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저에게는 명명하고 혹은 구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언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때 나는 그 말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혹은 나는 그때 그 말에 제대로 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계속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도 집에 가서 이불킥 정말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심사위원 자리에 가서 심사하는 자리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쓰기 전과 쓰고 난 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상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는 것과 내가 일상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고 아, 이길보라는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시 같은 것으로 삼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썼던 글인데 그 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고 약간 씁쓸한 마음도 들기도 했지만 근데 또 동시에 그 글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들이 사람들을 발화하는 어떤 역할로 기능했다면 지금은 다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글이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그 글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과 혹은 기능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책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급진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농인들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농인들을 위한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는 수어 통역을 단순히 이렇게 반쪽에서 제공해라 이게 아니라 이게 급진적이지 않아요. 이 방송 컨텐츠 자체를 청인 중심이 아니라 농인 중심으로 제작하는 것이 완전히 급진적인 거거든요. 모든 컨텐츠는 우리가 다 청인 중심으로 제작하고 청인이 가장 잘 즐겁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면 급진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네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급진적인 제안은 이 책에 저는 들어있지조차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 나가 너가 되어보려는 연습? 나는 너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우린 정말 너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위치에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거고 너의 어떤 것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결국 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 너의 위치에서 한 번쯤 되어보려는 어떤 노력, 너의 위치를 한 번쯤 더 상상해보는 것을 우리 지금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되게 다각도에서 이 책이 지금 예를 들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혹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경유하면서 저는 그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양한 상상력 혹은 새로운 상상력 혹은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정부 브리핑할 때 수어 통역사가 옆에 대동해서 1대1로 통역할 수 있을 거라고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거를 해내고 있고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 정부 브리핑 수어 통역이 나왔을 때 방송사는 너무 우왕좌왕하고 수어 통역사 얼굴 자르고 혹은 수어 통역사 팔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TV에 수어 통역사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정말 한국 사회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로 분명히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급진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거의 눈으로 보지 않거든요. 거의 귀로 많은 정보들을 들어요. 청인들은 귀로 너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청인에게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농인에게는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수어 통역을 통해서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진짜 몸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걸 경험하기 이전과 그걸 경험하기 이후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몸으로 경험해보자 라고 제가 책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5장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지금의 저희 세대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왔던 혹은 어떤 움직여왔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와 제 친구들은 정말 저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방식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어떤 새로운 물결들을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어떤 기성 언론 혹은 미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물결을 다른 방식으로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왜냐면 저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존의 미디어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이유가 이 둘의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다른 언어가 이것들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새롭게 판을 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즐겁게 소개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 장을 쓰면서 저의 고민이었고, 그 장을 통해서 독자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 일을 함께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판에 다시 한번 뛰어든다면, 저는 정말 저희가 저희의 판을 크게 만들면서 결국 어떤 새로운 물결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을 읽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나가 너가 되어보려는 어떤 노력, 혹은 나가 너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되어보려는 노력 같은 걸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제안해보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 제목처럼 이 책을 통해서 그럼 나는 당신을 이어서 말하겠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 말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이길보라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 바깥에서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질문 던지기를 했었는데, 나의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의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이 약간 참고 도서가 되면 좋겠다, 혹은 길잡이 도서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다 보면 저는 그 물결들이 만나서 또 큰 하나의 물결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어 말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